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이 개발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질문을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웹 개발자 수요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린 게 웹 개발자는 꾸준히 수요가 있는데 대신에 잘하는 경력자들도 많아서 신입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네,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, 이제, 왜 웹개발자가 사라지기가 힘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시장 수요를 대충 예측을 해보면 파이썬 기반의 뭐 패스트 API 뭐 이런 거 파편화된 검색어를 통해서 찾아보면은 각 장르 세분화시키면 웹개발자를 다 합치면 엄청 많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이게 파이썬 기반의 장고라는 것도 99건, 아까 패스트 API도 한 60 몇 건,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워크 쳐가지고 다 합치면 되게 많은데 보통 자바는 웹 개발자를 많이 뽑아요. 그래서 자바로 일단 먼저 쳐보면 3000건, 그리고 PHP도 합치면 한 272건, 그리고 뭐 노드만 쳐도 노드.js 많이 쓰니까 이제 433건,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합치면은 그래도 한 5, 6천 건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. 웹 개발자 여전히 되게 많고 인공지능이 폭발적이긴 한데 이거는 갑자기 급상승한 느낌이고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4,000건인데 여전히 웹 개발자는 꾸준히 많이 뽑습니다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웹의 특성에 있어요. 웹의 특성이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왜 웹 개발 교육까지 학생들을 꼭 시키냐면 여러 가지 웹 개발에서 배울 수 있는 특징점들이 많아서 그래요.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스마트폰에서는. 그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게 귀찮긴 하지만 이게 그런 경우가 많죠. 근데 우리가 웹 서핑하면서 뭔가 설치했던 경험이 있으세요? 어떤 사이트 들어가는데 네이버 설치하고 쿠팡 설치하고 이러지 않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웹 특성 때문에 그래요. 일단 전 세계 웹사이트를 쳐보면 20억 개 이상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얘기거든요. 현재 전 세계는 20억 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존재한다.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오가고 있어요.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많은 웹사이트를 20억 개를 여러분들이 설치해야만 지금 웹서핑 하듯이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면 그렇게 일일이 20억 개 설치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? 웹사이트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앱은 거기 안에 설치하는 방식이지만 웹사이트는 내가 웹브라우저로 특정 뭐 예를 들면 네이버닷컴을 요청을 하면 네이버닷컴에서 소스 파일을 저한테 줘요.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에서 받은 소스 파일을 컴파일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행 환경을 딱 만든 다음에 실행할 수 있게끔 컴파일한 거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컴퓨터가 이렇게 소스 파일을 갖고 온 거를 컴파일해가지고 바로바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트 방문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설치하는 스타일이죠. 페이지별로 설치해서 실행하는 스타일인 거죠.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장단점이 있는 게 이게 게임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하는 게 훨씬 퍼포먼스가 빠르고 좋을 수밖에 없는데 웹브라우저는 그때그때 설치하기 때문에 로딩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웹서핑 할 때마다 2, 3초씩 기다릴 때 좀 지루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런 특성 때문에 그럼 이게 더 웹사이트가 안 좋은 거 아닌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린 20억 개를 일일이 찾아서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. 그리고 내가 사용할 페이지만큼만 이동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개발사 입장에서도 좀 다른 느낌인 게, 예를 들어서 개발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페이지가 좀 자주 바뀌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. 앱 서비스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중요한 페이지를 사용자들이 이렇게 앱을 업데이트를 항상 하지 않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앱을 만들 때도 웹뷰라는 걸 써요. 웹뷰라는 걸 써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지우나? 그 웹뷰라는 걸 써가지고 이게 스마트폰 앱이지만 앱의 특정 부분 있죠. 특정 부분만 웹뷰로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 부분만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
이렇게 통신하는 것처럼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이 부분만 업데이트 되도록 그 큰 껍데기는 앱으로 만들어도 사실상 메인 동작하는 거는 요거로 이렇게 써서 이거를 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일이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게 괜찮다니까요, 생각보다. 대신에 성능 저하가 있다는 게 단점인데,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플랫폼이 웹 플랫폼 말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름대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, 일단은 이 크롬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크롬 정보를 보면, 크롬 정보를 보시면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전 옛날 HTML3 막 2 이때부터 하던 사람이라서 이게 엄청나게 웹이 발전한 걸 알거든요. 근데 그 웹을 제가 어렸을 때 할 때는 되게 단조로운 게 홈페이지의 특징이었는데, 요즘은 진짜 웹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D 게임도 다 할 수 있거든요. 그 이유가 여기 있는, 저는 이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. 잠깐만요. 그 이름이 뭐였더라? 크로노스 같은 경우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만든 이 회사가 있어요. 크로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, 이게 이제 그 게임 개발자나 이제 웬만한 이제 좀 개발자들은 좀 잘 아는 회사인데, 이게 크로노스 그룹이 뭐 하는 데냐면 그 오픈GL 같은 거, 오픈GL ES 이런 거, 안드로이드에도 오픈GL ES 들어있죠? 오픈GL ES가 iOS에도 들어있었나?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. 오픈GL 계열 중에 하나는 들어있어요. 아니면 벌카니라도 들어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픽 라이브러리, 오픈 그래픽 라이브러리인데, 이게 되게 법령적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. 그 일반적인 큰 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,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픽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로는 가장 법령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, 이런 게 이제 내부에 탑재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, 크롬 이런 웹브라우저 위에서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게임도 다 할 수 있고, 3차원 게임 지금도 엄청 잘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웹브라우저가 하나의 에뮬레이터 같은 느낌? 그 하나의 운영체제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가진 그 실시간으로 20억 개를 설치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, 그리고 이 웹브라우저 회사도 바보가 아니죠. 구글이랑 뭐 썬더피차이가 이 크롬으로 엄청나게 떠가지고 지금 대표가 된 건데, 근데 썬더피차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웹의 미래는 무엇인가, 사람들이 웹을 외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, 지금 전세계 웹브라우저 점유율 시장의 50% 이상이 지금 구글이 갖고 있는데, 이거를 과연 포기할까요, 구글이? 절대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하는 미래는, 저는 이 웹 플랫폼이 거의 뭐 안드로이드와 iOS화 되면서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장점과 운영체제 장점을 같이 가지고 가지 않을까. 그래서 웹 개발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. 왜냐면 여기에 쌓이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내역들을 살펴보다 보면 별게 다 있어요. 코어 ML 툴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보면은 2017년도부터 추가되어 있고요. 재밌습니다. 그래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CPU 뭐 정보 보고, 막 하드웨어 정보 보는 거 다 있고요. 다윈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도 들어있고 막 되게 재밌어요. 이렇게 이런 거 보다 보면 저는 학생들한테 그 뭐 영상 재생할 때 쓰는 거 이것도 있네. FFmpeg 이런 것도 있고.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게 없어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웹개발자가 차라리 더 진화해서 일반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거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처럼 점점 더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느낌으로 갈 것 같기는 해요. 제 생각에는 점점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하나, 그 웹 개발자의 미래가 막 안 좋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막 웹사이트 이 시스템처럼 이렇게 홈페이지를 즉각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특정 어떤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진짜 없거든요. 생각해보면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, 뭐 윈도우즈도 우리도 다 소프트웨어 설치해서 쓰고, iOS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. 웬만한 운영체제는. 그래서 이 웹이라고 하는 이 웹만의 특수성이 있어요. 그 특수성을 위협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쉽지 않다. 지금은 이 웹이라고 하는 이 철옹성 같은 이 플랫폼을 깨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. 물론 이제 웹이 한창 장점만 있진 않죠. 뭐 퍼포먼스나 이렇게 똑같은 앱을 실행해도 웹에서 실행하는 것보다는 앱에 설치해서 하거나 설치해서 하는 게 쾌적한 건 사실이죠. 그런데 그 쾌적함을 뛰어넘는
이런 어떤 20억 개를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20억 개 사이트를 그런 미친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한계도 이렇게 오픈소스 그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이 추가된 거를 보면 한계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. 안 되는 게 없어요, 요새 보면은.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구글이 진짜 대단하긴 하구나. 미친놈들이구나.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클래식이에요, 클래식. 계속 갈 것 같은데, 이제 여기에 추가되는 거, 이런 것도 좀 보시고, 저는 이제 웹 개발자분들이 좀 공부를 더 하셨으면 좋겠는 게, 개발자 도구에 이렇게 보시면, 크롬이 업데이트 되고 나면, 이런 거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요.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단에 보면 이게 자꾸 뭔가 추가돼. 이렇게 자꾸 추가돼요. 이게 신기해. 스토리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 같은 거 변하는 것도 좀 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 구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자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. 개발자 도구에 추가되는 도구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건 결국엔 구글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 뭐 텐서플로우도 다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도 그냥 이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는 거지. 미친 거죠.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어요. 그 벌칸도 진짜 많고 점점 이것도 추가되는 게 더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씩 보거든요. 궁금해가지고. 뭐 보면 진짜 별거 다 있고, 막 영상도 다 실시간 영상으로도 막 채팅하고 이게 되잖아요, 요즘은. 웹 RTC 이런 게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. 요새 아무튼 이게 멀티 플랫폼으로 가고, 그래서 오히려 웹 개발자분들이 나는 웹을 하는 사람이야는 이젠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거는, 나는 웹 개발자가 아니고, 나는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개발자라고 해서 클래식한 공부들, 그 응용 프로그래밍, 그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이런 공부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걸 본격적으로 웹 개발자들한테 많이 요구를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